지금 현대차 상황을 가장 잘 나타내고 있는 차는 뭘까요? 사실 그랜저는 현대차를 명확하게 설명하는 사례는 아니라고 봅니다. 왜냐면 국내에서 원래 잘 팔리는 차이기도 하고 국내에서만 통하는 이름값 같은 특수성이 존재하기 때문에 품질 이슈에도 1위를 하고 있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이런 특수성을 제외하고 본다면 어떠한 문제가 생겼을 때 판매량이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한마디로 인과관계가 상식적인 차가 뭐가 있는지 고민해 봤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코나라고 봅니다. 그랜저만큼 품질 이슈가 있는 건 아니지만 가격이 판매량에 직격탄을 준 가장 명확한 사례 아닐까요? 그런데 한편으론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코나가 비싸다는 소리를 듣는 이유가 풀옵션 때문인데 사실 셀토스도 풀옵션 가격은 200만원 정도 차이를 보인단 말이죠. 그런데 판매량은 1등입니다. 그래서 과연 코나 판매량이 떨어진 이유가 가격만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현실적인 이유는 따로 있다고 봅니다. 고장 진단, 결함, 내 차 운행 기록까지 모든 걸 한 번에 정리하고 싶을 때 인포카! 오늘 중점적으로 다룰 이야기가 현대차만 타던 소비자들이 다른 브랜드로 갈아타기 시작한 이유에 대한 건데, 여기서 말하는 다른 브랜드는 벤츠나 BM이 아닙니다. 지난번 영상에서도 다뤄드렸지만 프로모션 같은 걸 감안해도 그랜저랑 E클래스, 5시리즈 이 차들의 가격 차이는 여전합니다. 그랜저 풀옵션을 살 바에 G80 깡통으로 간다는 거면 모를까, 그랜저 대신 BM이나 벤츠로 넘어간다는 건 아직은 아닌 것 같고요. 오늘은 다른 차종은 다 필요 없고 코나만 봐도 충분히 이야기가 가능합니다. 4월 판매량을 잠깐 볼까요? 이게 소형 SUV 판매량 상위 5위 것만 나타낸 건데 코나가 2위, 트릭스가 3위를 기록하고 있잖아요. 코나랑 트릭스 판매량 차이가 1000대 정도인데 딱 여기까지만 보면 뭔가요? 야, 죄다 트릭스로 갈아타네 뭐하네 하더니 결국 코나가 이겼네? 이번에도 결국 쇠슬람들이 문제였구나, 이런 댓글들이 달리겠죠. 그런데 지난번 영상에서 뭐라고 말씀드렸나요? 트릭스는 고객 인도가 5일부터 진행됐고 현재 4개월 정도 수요가 밀려있고 이것 때문에 GM 본사에서 생산량도 늘리고 국내 배정 물량도 늘리기로 결정했다고 했죠. 그래서 5월부터는 4,000대를 넘어설 거라고 본다고도 했는데요. 실제로 지금 주문이 계속 쌓이고 실영업일수도 늘어나고 생산 능력까지 늘어나는 시기가 딱 5월이라 5월 이후에는 월 4,000대 돌파도 충분히 가능할 거라고 보는 관측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한국 GM 관계자 말도 들어보니까 지금도 하루에 200대에서 300대씩 꾸준히 주문이 들어오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여기서 주목할 게 뭐냐면 2월하고 3월 판매량을 잠깐 볼 필요가 있는데 2월에는 셀토스 월 판매량이 무려 5,500대를 넘어섰고 3월에는 코나 판매량이 4,700대를 넘었습니다. 그런데 4월에는 둘 다 4,000대 초반으로 떨어졌습니다. 이때부터 트릭스 인도가 시작됐고 판매량 통계에도 잡혔다고 했잖아요. 마냥 가격 때문에만 코나가 안 팔린다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기존에 알려져 있던 사실하고 조금 다르게 느껴질 수 있는데 일종의 심화 버전이라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크게 세 가지인데요. 일단 첫 번째는 트릭스 계약 비중이 90%에 달하는 고객이 상위 트림인 액티브랑 RS 트림에 몰려있다는 겁니다. 액티브 트림은 취득세 포함 2,880만원 정도 하고 RS는 2,940만원 정도입니다. 여기에 풀옵션 모델은 3,080만원 정도 하고요. 만약 코나는 너무 비싸고 트릭스는 저렴해, 그래서 코나는 망하고 트릭스는 대박이 난 거야, 이 이론이 성립되려면 트릭스 계약 비중의 90%는 2,800만원이 넘는 액티브 트림 이상이 아니라 2,500만원 내외의 LT나 아예 깡통인 LS 트림이 많았어야 한다는 겁니다. 가격만 대박 요인이었다면 두 차 사이의 실제 구매자들의 가격 차이도 극대화됐어야 했는데 코나도 1.6 터보 가솔린 모델 판매량이 가장 많고 중간 트림 그리고 옵션 사양도 트릭스 주력 모델하고 비슷하게 맞추면 취득세 포함 3,140만원 정도가 나옵니다. 트릭스 주력 모델이랑 큰 차이가 없죠. 이건 결국 가격만 코나 판매량에 영향을 주고 있다고 보기가 어렵다는 소리고요. 대체 뭐 때문에 코나 판매량을 트릭스가 심하게 간섭하고 있는 건지, 그리고 여론은 왜 그리 안 좋아지고 있는 건지, 이걸 현대차가 좀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할 때라고 봅니다. 두 번째는 코나의 실패 원인을 자꾸 다른 곳에서 찾으려고 한다는 게 문제입니다. 약간 요즘 그런 기사 많이 나오지 않나요? 세단 판매량이 줄어든다, 그래서 단종설이 나온다, 세단이 저물고 SUV가 떠오르는 시대가 됐다는 거고 SUV가 실용적인 측면에서도 더 우수하기 때문에 대세가 되고 있다, 이런 거예요. 전기차도 비슷하죠. 브랜드마다 전기차에 뛰어드니까 전기차가 대세고 내연기관차는 완전히 저물었다, 이런 식으로 굉장히 많은 기사가 나온단 말이죠. 이 여론을 만드는 주체가 정부인지 기업인지 언론인지는 모르겠지만 실제 판매량에서 전기차가 차지하는 비중은 아직까지도 미미하고요. 그리고 경차랑 소형차가 저문다, 세단이 저문다, 아무리 이런 말을 해도 결국 싸고 좋은 차가 나오면 다시 그 시장은 부활합니다. 소형차 시장도 보세요. 그렇게 주춤하다더니 아반떼도 잘 팔리고 트릭스도 잘 팔리잖아요. 일부러 SUV랑 전기차 쪽으로 유도하려는 건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말들이 자꾸 많아지니까 진짜 근본적인 문제는 결여되고 있는 느낌이 없지 않다는 겁니다. 코나는 문제가 뭐냐면 가격도 가격이지만 이 가격을 표현하는 전략부터 문제였다고 봅니다. 왜냐면 코나가 지금 유독 비싸게 느껴지는 이유가 하이브리드 모델 때문이거든요. 하이브리드 모델 풀옵션 가격이 취득세 포함 4,000입니다. 말이 안 되잖아요. 가뜩이나 코나가 출시되는 시기 전으로 그랜저 때문에 가격에 대한 여론이 굉장히 안
안 좋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하이브리드가 독이 됐다는 거죠. 이건 판매량 비중만 봐도 답이 나옵니다. 하이브리드 모델이 3월에 출시됐잖아요. 4월 판매량 중에 하이브리드 모델이 차지하는 비중이 3월에 비해서 크게 늘긴 했지만 여전히 41% 정도입니다. 나머지는 죄다 가솔린 모델이고요. 아예 압도적이면 모르겠는데 가솔린 모델보다 판매량이 적잖아요. 그리고 코나보다 많이 팔린 셀토스는 하이브리드 모델이 아예 없고 코나를 위협하고 있는 트렉스도 하이브리드 모델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이브리드 모델이 오히려 독이 됐다는 겁니다. 가솔린 모델만 출시해서 앞자리가 4로 바뀌는 참사만 막았어도 신차 효과까지 더해져서 압도적인 판매량이 나올 수 있었을 것 같은데 하이브리드가 출시되면서 평균 가격이 올라가고 가격 비싸다고 불난 집에 기름을 부었다는 거죠. 이미 비슷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XM3도 초반엔 판매량이 괜찮았습니다. 그런데 왜 지금은 월 판매량이 600대밖에 안 되겠어요. 하이브리드 모델이 추가되면서 가뜩이나 경쟁력이 없다는 말이 나오는 상황에 가격까지 비싸다는 소리를 들으니까 판매량이 아예 주저앉았거든요. 얘도 이 논리를 뒷받침해주는 근거가 비싸다는 소리를 들어도 하이브리드 판매 비중이 많으면 다행인데 지난달 판매량을 보면 하이브리드 모델 판매량은 160대밖에 안 됐습니다. 전체 판매량 중에 16.7%밖에 안 되는 겁니다. 왜 소형 SUV 시장에선 하이브리드가 안 통하는 건지 생각해 봤는데 간단합니다. 하이브리드 판매량이 많은 차들을 보면 대부분이 큰 차들입니다. 소나타급도 내연기관 모델이 훨씬 잘 나가고요. 그랜저나 K8, 소렌토 이 정도는 돼야 하이브리드 판매량이 내연기관 판매량을 압도한다고요. 왜 이럴까요? 필요성이 차이입니다. 중형차 이상 라인업은 엔진으로만 굴리기엔 힘이 부족하고 힘을 더 쓰게 하자니 기름을 너무 많이 먹으니까 효율이 안 나오는 거죠. 그런데 중형 아래급은 엔진으로도 충분하다는 겁니다. 굳이 더 비싼 돈을 주고 하이브리드를 살 바에 차라리 위급 내연기관 모델을 사버리는 게 나은 거죠. 굳이 하이브리드를 사야 할까? 이런 질문이 나오는 게 소형 SUV입니다. 그래서 트렉스가 3기통 터보 엔진이라고 욕을 먹어도 판매량이 잘 나오는 거고요. 3기통 터보 엔진 정도면 이 정도 크기에 이 정도 무게의 차를 굴리긴 충분하거든요. 그래서 코나의 실패 요인은 단순히 가격만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가격 전략, 그 중에서도 하이브리드 모델을 추가해버린 게 독이 됐다고 볼 수 있고 뭐 이것 때문에 소형차 시장이 죽는다 이런 소리까지 가는 경우도 있는데 여기까지 갈 필요도 없습니다. 특정 시장이 죽는 이유는 소비자들이 보기에 싸고 좋은 물건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죽어가는 시장에 저렴하고 좋은 물건이 등장하는 순간 그 시장은 다시 떠오릅니다. 실제로 1분기 기준 경차랑 소형차 판매 증감률을 보면 지난 4년 동안 계속 마이너스였던 게 올해는 성장세로 전환됐습니다. 세 번째는 그래서 자동차 회사들이 특정 시장이 죽는다 내지는 특정 제품으로 판매를 유도하기 위해서 잘 나가던 제품을 일부러 죽이는 행위는 안 했으면 하는 겁니다. 이건 뭐 일부러 그러는 걸 수도 있고 진짜 판단 실수에 의해서 그런 경우도 있을 겁니다. 현대차도 분위기가 그렇게 좋지는 않겠죠. 코나는 진짜 현대차 중에서도 올라운드 플레이어잖아요. 내연기관 모델에 하이브리드 모델에 순수 전기 모델에 이전 세대까지만 해도 고성능 M모델까지 있었습니다. 이런 올라운드 플레이어가 판매량이 부진하다는 소리를 들으니 좋을 리가 없죠. 각 시장마다 전략이 좀 더 명확해져야 하지 않나 싶습니다. 소비자들은 아무리 풀옵션을 기준으로 한 가격이 4,000이라 할지라도 소형차 앞자리가 4,000으로 바뀐다고 하면 반감부터 생기는 게 당연합니다. 이게 단순히 인터넷 여론이라 생각할 수 있는데 이제는 그 수준을 넘어섰죠. 신차임에도 판매량이 압도적으로 늘어나지를 못하고 XM3도 비슷한 이유로 판매량이 꺾였잖아요. 가격이 아무리 많이 올라도 유행에 따라 편승하는 밴드 예건 효과가 나타나는 차종은 적어도 중형 이상 정도는 되어야 할 겁니다. 그래서 코나보다 가격이 훨씬 많이 오른 그랜저는 여전히 판매량 1위를 기록하고 있는 거라고 짚어드렸던 거죠. 조만간 하이브리드가 추가되는 차종이 또 있죠. 카니발하고 팰리세이드인데 얘네는 대형 차입니다. 코나랑 다르게 가격이 오른다 해도 판매량이 많이 오를 겁니다. 반면에 만약 셀토스에 하이브리드 모델이 추가돼서 이제 셀토스도 4,000이다 이런 소리가 나온다, 이 순간 셀토스도 판매량이 훅 꺾여서 트렉스가 진짜 1등을 하게 될지도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진짜 전동화, 하이브리드화는 필요한 모델만 하고 소형차의 라인업은 가성비라는 본질을 지키는 게 맞다고 보는 거죠. 이게 지금 시장 반응으로 나타나고 있는 거고 해외 시장도 생각해야 한다. 그러기엔 현대차 그룹한테 국내 시장은 전 세계에서 두 번째로 큰 시장이기 때문에 마냥 무시할 수도 없습니다. 현대차 그룹 외에 다른 브랜드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트렉스는 이미 출시가 됐고 한국 GM에서 올해 남은 신차가 트레일 블레이저인데 괜히 하이브리드 모델 같은 걸 추가해서 가격 올랐다는 소리를 듣지 말고 저배기량 가솔린 엔진으로 가성비를 적극적으로 밀었으면 하고요. KG 모빌리티도 마찬가지입니다. 토리스는 이미 지금 들어가 있는 엔진이 저공해 인증을 받았잖아요. 그 정도면 충분하다고 봅니다. 하이브리드 모델 추가해서 풀옵션 4,000이 넘어간다는 소리가 나오는 순간 토리스도 소비자들이 금방 외면하게 될 겁니다. 차라리 하이브리드 모델을 추가하고 싶으면 렉스턴 이상급에 해주면 될 것 같고 그 아래급들은 토리스에 들어가는 저공해 인증 가솔린 터보 엔진으로도 충분하다고 봅니다. 코나가 진짜 가격 말고도 이런 파생 모델 전략에서도 중요한 사례를 만들어줬다고 생각합니다. 결국 이 여론을 되돌리고 판매량까지 회복시킬 수 있는 방법은 가격을 낮추는 건데 현대차
현대차 입장에선 이것도 참 힘들 겁니다. 이미 출시는 됐고 경제적 트림을 신설한다 해도 이미 비싼 차라는 낙인을 찍힌 상황이라 세대 교체나 페이스리프트 때 프로션 가격을 낮추는 것 말고는 여론을 되돌리기는 굉장히 어렵지 않을까요?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내용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저는 안피디였습니다. 감사합니다.